보건당국도 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시민들의 의식이겠죠. 예방법은 무엇인지 저희가 전문가를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박민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그 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분위기인 건 맞는데요. 일단 감기 증상하고 비슷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감기와 뭐 차이점 이런 것도 있습니까?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아무래도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는 면에서 비슷할 것 같고요. 예. 콧물이나 목의 통증 이런 것이 없는 반면에 네. 메르스는 호흡곤란이 좀 더 강한 것이, 호흡기 증상이 좀 더 강한 것이 특징이죠. 열은 높은데 호흡기 증상은 그러니까 메르스가 더하단 말씀이세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감기는 바로 호흡곤란 증세는 오지 않잖아요. 예. 근데 이제 보통 콧물이 나거나 목의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이거는 기침이 우선되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뭐 설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의 약한 분들의 감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면에 호흡곤란이 좀 더 강하다는 게 차이가 있겠습니다. 일단 호흡기에 좀 문제가 생기면 메르스를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의 사망자 2명의 경우에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메르스가 폐라던가 심장을 좀 더 침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흡연 같은 걸 많이 하셔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거나 알러지가 있거나 이런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 조심하셔야 하겠고, 그리고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 또 당뇨나 혈압같이 신장의 기능이 좀 떨어진 분들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밖에도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시는 그런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폐질환, 신장질환, 면역 억제제 사용자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들었고요. 오늘 그 3차 감염자가 또 발생해서 이제 3명째인데요. 이 3차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점을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3차 감염이 확산된다면 좀 더 의심 환자가 늘어나고 보건 당국만의 어떤 조치라기보다는 개인 위생이 좀 더 강화돼야 할 면이 있겠죠. 전체적으로 지역에 번지지 않으려면 개인적으로 위생을 철저히 하는 거 하고 의심이 될 때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하는 것들이 주의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교수님, 저 갑자기 궁금한 건데요. 뭐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4차 감염자가 또 나오게 되면 이건 무슨 의미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또 다른 병원 감염의 가능성도 있고요. 3차 감염자가 다시 이제 병원을 방문했을 때 그럴 가능성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3차 감염자 중에서 증상이 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메르스를 의심하지 않은 분들로 인한 감염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 점을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도 손을 깨끗이 씻는 게 중요하다 이런 점은 알고 있는데 손 씻기가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이 메르스 바이러스의 특징이 외피가 있는 것이라서 손으로 비누를 통해서 씻게 되면 그 외피가 파괴되면서 내가 감염력을 잃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네. 그 얼마나큼 자주 씻어야 되나요? 보통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게 된다면 손을 씻어야 한다고 생각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다니는 장소가 이렇게 몇 군데가 있다 그러면 옮길 때마다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어느 한 곳에 외출하셨다가 들어오게 되신다면 집에 들어오셨을 때 손 씻기가 중요하겠습니다. 그 장소 이동이 빈번하신 분들 예를 드셨는데 그러면 혹시 택시기사나 이런 분들은 그럼 더 자주 씻어야 되겠네요? 네, 여러 사람에 갈아서 받으니까요. 그렇죠. 노출될 수 있고 아무래도 기침을 하는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노출된 경우가 확실하다면 그때는 바로 씻으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 괴담들도 많고 여러 가지 그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워낙에 많아서요. 요거 몇 개만 좀 확인을 해볼게요. 어제 나왔던 얘기인데 코 속에다가 바세린을 바르면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현재 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라서요. 따르시는 게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어떻게 되면은 더 그런 것들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몸에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침이나 이런 분말을 더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따르시지 않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면역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데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뭐 비타민을 섭취를 한다거나 특정 음식을 섭취한다거나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면역력은 사실 온몸의 다른 기능과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지거나 지나치게 피로한 상황이 되면 떨어지는 거죠. 예. 기존에 질환이 있는 사람도 물론이지만 자신의 체력이 떨어져서 지나치게 피로한 상황이 되면은 곤란하겠는데 어떤 음식 한 가지로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 예. 우선은 제때 식사를 해서 에너지가 바닥이 나지 않는 상태를 만드셔야 되겠고요. 예. 또 평상시보다 지나치게 운동을 하거나 과로하시는 것도 좀 피하는 게 좋겠고 무엇보다도 가장 체력을 일정하게 만들려면 끼니마다 탄수화물이나 어육류, 밥이나 어육류가 같이 들어가게 식사하시는 게 중요해요. 예.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채소나 김치 드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외에 어육류가 조금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게 제때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요 며칠간 저도 거리에서 마스크 쓴 시민들의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마스크가 꼭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건가요? 마스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면서 생활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아까 얘기 드린 조금 만성질환자로서 위험이 높으신 분들은 마스크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스크에 뭐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마스크도 있고 또 황사 마스크도 있고 또 보건용 마스크 N95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어떤 마스크까지 써야 되는 건가요? 사실 N95는 저희가 이제 격리 환자를 볼 때 쓰는 그런 마스크인데요. 예. 95%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반면에 굉장히 좀 산소의 공급을 좀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숨이 차거나 체력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인들은 N95 마스크를 꼭 써야 하지는 않고 그냥 일반 마스크를 쓰시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는 감염력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짧게 여쭤볼 텐데요. 이 마스크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것만 막을 수 있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양쪽 면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아무래도 침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마스크 자체가 작은 입자에 노출되는 걸 막을 수 있고요. 자신이 노출되는 걸. 그리고 내 기침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함께 막을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바쁘실 텐데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민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였고요.